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근본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서 매달 월급 받는 느낌, 제2의 월급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월 1%, 연 12%, 15%를 받을 수 있는 분배금이 나오는 월배당 ETF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대표적인 기초자산, 미국의 대표 지수 S&P 500,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대표 지수 말고 분배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산을 미국의 장기 국채로 들어가는 월배당 ETF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향후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될 것 같은데 금리가 아마 떨어지게 되면 채권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또 반면에 일찍 들어가신 분들, 6개월 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의외로 지금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에 유지되는 바람에 현재 마이너스 아마 수익률 계좌를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계속 유지해야 되나요? 아니면 해지해야 되나요?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꼭 미국 지수로만 들어가야 됩니까? 국내에 지금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국내에도 배당이나 분배금을 주는 뭐 금융지주라든가 통신주 관련 고배당주가 많이 있는데 국내 기초자산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또 월배당 ETF 분배금 받을 때 또 어떤 분들은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그런 문의들을 주셔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월배당 ETF를 저는 절세 연금 계좌로만 운영하고 있는데 연금 펀드에 굳이 월배당 ETF를 담는 게 좋은가요? 아닌가요? 이런 또 문의도 해주셔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기초자산이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를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기초자산인 미국의 장기 국채 그리고 국내 코스피 200 지수, 국내 고배당주를 기초자산으로 담아서 월배당 ETF의 분배금을 수령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초자산. 또 많은 분들이 최근에 가입하고 있죠. 예, 국채, 장기 채권과 그 다음에 채권과 주식을 섞은 혼합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30년 국채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미국 30년 국채만 하셔도 채권이라는 안정성과 함께 연 12% 정도의 분배 목표율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라는 요새 핫한 종목, 요거를 한 30% 넣고 AA-인 국내 채권의 70%, 채권 혼합형 액티브 상품으로도 연 12% 맞출 수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보고 가입들을 많이 하죠.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통상 하락하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합니다. 요거는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금리가 1%, 2% 왔다 갔다 할 때에 따른 채권 가격의 민감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새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이 있죠. 잔존만기 1년짜리 단기 채권 금리가 1% 만약에 내리면 1% 수익률이 올라가죠. 30년 국채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이 30입니다. 그럼 1%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니까 곱하기 30, 1%에 30이니까 마이너스 30%고 반대로 금리가 1% 떨어지면 플러스 30.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근데 사람들이 이 30년 국채를 많이 하고 있죠. 왜? 향후에 금리 인하 사이클. 이제 미국 연준도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 지금이 기회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또 올해 연초 계속 가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채 가격이 상승할 거라 보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 그 계좌를 보게 되면 오히려 장기 국채 가입하신 분들의 지금 마이너스
계좌를 통상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장기 채권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고 있죠. 이 장기 채권이란 건 단기 채권은 미국의 그 기준금리, 통상 기준금리에 연동이 되는데 장기 채권은 향후의 경제 상황. 그런데 지금 미국의 신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죠? 관세라든가 이민 정책을 펴고 있죠.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관세 20% 부과했을 때 수입 물가 상품 가격은 통상 8% 이상 재상승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미 연준에서도 내년도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론, 매파적 금리 인하, 연간 2번만 내릴 수도 있다. 그런 걸 암시하기 때문에 장기 채권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블룸버그라든가 뭐 IB라든가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내년 이후 미국채 10년물 흐름은 4.25에서 한 4.65, 4.7 정도 수준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에 거의 4.6까지 넘어섰죠. 그래서 이런 장에서 적립식으로 가신 분들은 그냥 놔두셔도 되고 아니면 적립식으로 넣으신 분들 중에서 좀 현금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에 조금 더 추가로 넣으셔도 좋은 시점이고요. 내가 한 1억 정도의 목돈을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천만 원씩 분할 매수로 5회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한 4.5 이상 넘어갔을 때만 분할을 매수하는 그렇게 해서 초기에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전략을 활용하시는 것도 처음에 매수하실 때 좋은 매수 타임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기초자산이 그 테슬라면서 국내 채권이 70% 들어가게 되면 채권 혼합형이거든요. 통상 채권이 60% 이상이게 되면 채권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채권 혼합형 같은 상품은 안전자산에 분류가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퇴직연금이나 개인연합 IR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안전자산이 30%, 위험자산이 70%죠. 그 때문에 여기에 100%로 운영도 가능하고 물론 IS 계좌나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도 100%가 되기 때문에 이런 채권 혼합형 같은 상품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연금 절세 계좌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배당 커버투콜 ETF의 기초자산은 그럼 해외 지수만 있느냐, 채권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국내 코스피 지수도 있고 국내 기업 고배당주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국장에서 탈출해서 서학개미로 변신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하지만 최근에 그 코스피가 또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초자산이 우리 국내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 지수나 금융주, 통신주로 되어 있는 고배당주로 만약에 커버드콜 ETF를 활용하시게 되면 특히 커버드콜 ETF의 장점은 횡보장이나 그 다음에 소폭 상승 하락장에서만 강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특히 박스권에서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대표적인 박스피이기 때문에 오히려 커버드콜 ETF 전략은 그 투자 시기에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의 연간 1년 배당률은 한 2%예요. 하지만 아까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한 10% 정도 맞춰가지고 높은 분배금도 주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 라이스 200, 코스피 200 지수로 들어가죠. 위클리는 위클리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삼성에서의 금융 고배당주, 대표적인 금융주 10개, 타겟 커버드 콜은 목표 분배율이죠. 15%, 높네요. 그 다음에 고배당주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하나자산운용, 여기도 15%입니다. 여기는 차이점은 이쪽은 금융주 비중이 높고 여기는 금융주와 통신주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연간 15%면 괜찮죠, 메리트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국내 주식, 주식형 펀드, 특히 매매 차익은 비과세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 배당 받을 때는 다 과세예요. 하지만 이렇게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가지고 분배금을 받게 되면 비과세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세법에 국내 장내 파생 상품의 매매 차익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옵션 프리미엄 분배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실제는 수익률이 한 16, 17%까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버드콜 ETF 활용하시는데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보시게 되면 그 절세 효과죠. 나는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서 대신 동시에 어떤 연간 개인별 2천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행이 되죠. 종합과세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이자 배당이 연간 1,000만 원이면 지역건보료에 포함이 돼요. 금액이.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월급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배금으로 받는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뭐죠? 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액은 충분히 받으시면서 세금과 건보료를 절세 않는 굉장히 메리트가 우리 국내 코스피 200과 고배당주에 있다는 점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국내 커버드콜 ETF도 여러분들께서 그 분산 투자 차원에서 S&P 500 나스닥뿐만 아니고 장기 채권 또 국내 이렇게 좀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 커버드콜 ETF도 분산하셔가지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제2의 월급 통장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본 영상 잘 시청하셨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고 매달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확보하여 제2의 월급, 제2의 연금 통장을 원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월배당 ETF 중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초자산이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국채 30년, 장기 채권과 그리고 국내 코스피 200 지수, 국내 고배당 주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했을 때 각각의 장단점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영상이 혹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또 한번 궁금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 문의사항이 더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재테크와 종합자산관리 관련 영상 컨텐츠를 계속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